네, 지금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머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꺼낸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고객들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난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나는 돈을 놔둘 수 있다. 그런데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놔뒀을 때 좀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없을까? 이제 그런 종목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주문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목 자체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그 믿음은 사실은 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그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제약에 관한 그 정부의 입장, 정권의 입장이 바뀐다든가 옛날 뭐 오바마 헬스케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예측지 않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종목 추천을 원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말이 삼성전자가 가만히 놔둬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예를 들면 뭐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거라고 글쎄요. 그렇게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근데 에,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좀 미국 주식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자체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뭐랄까 변화를 다 겪은 시장이고 또 이제 글로벌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오랫동안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뭐 5년간 갇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이니까 그쪽에 있는 아주 뭐 그 글로벌적인 회사 진짜 몇 년을 놔둬도 안 망할 회사 그러면서 나에게 좀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 어,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해서 뭐 이제 제 고객분들이 좀 그런 종목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어떤 미국의 대형주를 추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머크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역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저와 이렇게 같이 결합을 했으니까 그분 말씀을 잘 듣고 이 역시 뭐 지금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그 매수 타이밍은 차트를 보고 결정해야 될 새로운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이고 다만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뭐 중장기적인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워렌 버핏도 산 종목이라면 같이 따라서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종목을 가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데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꿀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연 3.4%의 배당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주가에 꿀이 붙어서 1년 동안 내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제 종가 77불이었거든요. 75불 전후로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 빅파마들의 제약들 특허 만료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약은 에브비의 그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연간 한 23조가 팔리는 약인데요. 그 약이 2023년이면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머크가 가지고 있는 약 중에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자누매트가 2023년이면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이슈로 됐었고요. 또 작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 정부의 제약 단가 인하 압력 얘기가 있었고, 또 모더나와 화이자에 밀려가지고 이 머크가 코로나 백신 개발은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저박사라는 항생제를 글로벌 자체 리콜을 시행했고, 올해는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는데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크를 사야 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약을
블록버스터 약이라고 하는데, 이 머크에는 메가 블록버스터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경부암 백신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다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 머크를 먹여 살리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머크가 한 어느 정도 하는지 헬스케어 시장이 좀 궁금할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과 로슈가 압도적으로 1, 2위를 하고 있고 5위 안에 드는 회사가 노바티스, 화이자, 머크입니다. 그리고 에보트, 아스트라제네카, 에브비, 사노피, 일라이릴리가 이제 10대 안에 드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내의 매출 비중은 항암제가 역시 압도적으로 36.8% 차지하고요. 백신이 18%, 그리고 기타가 한 45% 되는데 최근에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이 머크에서는 동물 건강 부분도 한 10%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을 경우에는 미국이 45%, 유럽이 23%, 그리고 중국 8.2%, 일본이 7.6%로 이렇게 매출 비중도 이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항암제 시장에서 머크는 차세대 키트루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단 R&D 비용을 연간 10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벨로스 바이오는 ADC 전문 업체인데요. 작년 11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ADC는 안티바디 항체에 드러그 약물을 붙인 표적 치료제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시애틀 제네틱스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회사하고는 일찌감치 공격적으로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추가로 3조 1천억을 들여서 벨로스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텍스와 이 오스카 제약의 자회사인 타이오파마는 KRAS 저해제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KRAS 저해제는 지금 최근에 시장을 많이 관심받고 있는 약물인데 암젠이 일단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하고 노바티스도 지금 임상 중인 약물입니다. 이 두 회사하고는 이제 연구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고요. 이 펠로톤 테라퓨틱스는 신장암 쪽에 강한 회사인데 여기도 인수했고, 틸로스 테라퓨틱스는 섬유종과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인수를 했고요. 또 호주의 항암 바이러스 회사인 바이랄리틱스도 인수했고, 또 3조 원을 들여서 아큐리라는 회사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회사입니다. 이쪽도 인수했고요. 항암 백신 만드는 이뮤 디자인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크는 이제 항암제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화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머크가 키트루다가 가지고 있는 15가지 암 중에 25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항암제 쪽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메가블록버스터 약은 이 가다실입니다.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피부와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성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 생식기 두경부암까지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드물게는 정말 대중 목욕탕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접종을 9세부터 45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맞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늦긴 했지만 2016년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여아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3개의 약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다실, 포, 나인, 서바릭스 2가인데 서바릭스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약입니다. GSK에서 만든 약인데 이거는 이제 이가기 때문에 가다실 사가가 나오면서 상업화에 밀려버리게 됐고요. 지금 이 약들은 산부인과나 이제 피부과에 가면 맞을 수가 있는데 질병이 아니고 이제 백신이다 보니까 실비 처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는데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3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맞고 나서 2개월 차에 또 맞고 이제 6개월 차에 맞아서 총 3번을 6개월에 걸쳐서 6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뭐 45세 이상이어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녀분들 안 맞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아셨을 텐데 이 HPV 백신도 항체가 생기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미리 이제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머크의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백신은 포기했지만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로슈, 화이자, 이 머크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아직까지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게 출시가 되면은 이제 큰 폭의 수익을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소아용 백신인 프로포드 혼합 백신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또 폐렴 구균 백신인 다가 백신 유효박스 23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취할 때 끼는 그 마취 기량제 브리디온이라는 약도 1년 매출이 1조 3천억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후속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있고 투자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분사입니다. 이번 6월 초에 분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건강 오르가논이라는 회사로 분사를 했는데요. 머크 10주당 이제 한 주가 배정이 됐고 여성 헬스케어, 그다음에 특허가 만료된 네거스 브랜드, 다이오 시밀러는 따로 떼어서 이 오르가논이라는 회사로 분사를 시켰고요. 이 분사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그 리스크가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게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자로 이 대표이사가 퇴임을 합니다. 이 케네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연봉이 330억 원까지 받을 정도로 시장에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2011년도에 머크에 부임을 해서 14년도에 그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 성공시키고 2019년도에는 그 키트루다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서 이 머크라는 회사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근데 오늘자로 이제 퇴임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해왔던 대표이사가 퇴임을 하는 것도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선택한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고배당주를 좀 좋아하는데 이 FB 같은 경우는 귀족 배당주입니다. 연 5%의 배당을 하는 회사거든요. 작년 3분기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이 4개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백신 호재를 발표하는 날 대표이사가 자사주로 62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버핏도 화이자는 처분을 해버렸고요. 이 FB, 머크, BMS는 올해 이제 1분기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기법은 분할 매도, 분할 매수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제 제약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건 미래에셋 대우 자료인데요. 두 자릿수 성장에도 머크는 이제 밸류에이션인 역사적인 하단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키트루다의 성장이 지속되고 후속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77불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버핏하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요. 예, 잘 보시고 잘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머크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